그 다음에 이제 사벌국을 보겠습니다. 이 사벌국은 왜 중요하냐면은 고령가야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던 소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벌국은 지금은 이제 상주죠, 상주. 근데 지금 이 가야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고령가야를 그 이병도 박사가 이제 그 진주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고령가야가 지워졌어요. 지금 거기 가면 이제 고령가야 왕릉도 있고 왕비릉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우는 바람에 지금 뭐만 남았냐? 사벌국만 남았어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상주를 사벌국화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가 왜 중요하냐? 이게 북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국사기 서군호전에 뭐라냐면 사벌국은 이전부터 신라에 속했는데 처음에 이사근 때에 갑자기 배반하여 백제로 속하자 서구로를 보내서 이들을 토벌하여 멸하였다. 근데 삼국사기 지리지 상주조에는 뭐라 그러냐면 첨해왕 때 사벌주를 취하여 주를 설치했다. 이때 망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법흥왕 11년 524년에 주를 설치했는데 거기에 그 군주를 두고 상주로 삼았다. 상주. 이거 윗상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그러냐? 신라가 상주와 하주를 설치했다 그랬어요. 상주는 어디냐? 지금의 상주예요. 여기 보세요. 경도강 때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지금의 상주로 바꾼 거예요. 그전엔 뭐냐? 윗상자 상주예요. 그러면 신라가 상주를 상주에다가 둔 이유는 북지를 위한 거예요. 그럼 하주는 어디에다 넣느냐? 바로 지금의 창녕입니다. 그럼 창녕에다가 왜 하주를 넣느냐? 그때는 대가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대가야와 아라가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녕에다가 하주를 설치하고 그리고 진흥왕이 거기에 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흥왕 순수비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주와 하주가 얼마나 중요했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도라는 거는 경주와 상주를 따서 한 글자씩 따서 경상도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는 뭐예요? 전주와 나주를 따서 만든 게 전라도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충청도는 뭐냐? 충주와 청주를 따서 만든 게 충청도예요. 그러니까 그 상징적인 도시가 어디냐? 상주예요. 근데 원래는 뭐라고요? 윗상자 상주였다. 이 지역에서는 신석기 시대 마을 유적뿐만 아니라 청동기 유적도 쭉 나오고 심지어는 BC 3세기에서 2세기에 해당되는 세형 동검, 동모, 이게 창이죠. 그 다음에 이형 동기, 이런 청동기 유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이 청동기 시대에 중요한 세력 집단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문토기 유적지, 상주 병성동,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그다음에 낙동면 분황리, 낙동강 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분황리 쪽에 등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도 주거지가 나왔어요. 청동기 시대 주거지.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낙동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낙동강이라는 그 명칭이 여기서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낙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가야의 동쪽. 지금 가야면 어디입니까? 지금의 고령가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창.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성동 유적은 초기 철기 유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부곡 토성에서는, 요게 이제 이부곡 토성은 어디냐면, 요건 이제 상주시에 있고, 요거는 사벌면 금운리에 있어요. 토성의 판축층에서 이러한 석촉이라든가 원형 점토대톡이라든가 두형톡이라든가 이러한 초기 철기 시대의 유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시기에 이 두 군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삼국 시대, 특히 이제 원삼국 시대라고 이제 고고학에서는 얘기하지만 삼국 초기라고 봐야죠. 이때는
이부곡 토성 주변에서 뭐가 나냐면 와질토기, 이렇게 연질입니다. 연질토기. 그 다음에 주조철부. 우리가 철을 철정이 나오기 전에 중간 소재로 사용됐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이 뭐였다? 사벌국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지역, 상주 나오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2번하고 3번. 여기 병성동, 그 다음에 상주, 사부곡, 도서. 여기죠. 여기 낙동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쭉 신라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문경을 넘어서 충주로 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쪽을 가면은 또 하나의 루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화령이라 그래서 속리산 뒤쪽, 문장대 뒤쪽이죠. 글로 넘어서 어디로 가냐? 보은으로 진출할 수 있어요. 보은으로 가면 어디나 청주를 칠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문경을 넘어서 어딜 치죠? 충주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이 바로 북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보면은 쭉 와서 대구를 점령하고 이 성산가야를 점령하죠. 여기가 발진 기지예요. 수군. 그럼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이 상주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서 배를 내려서 이쪽으로 가든 보은으로 가든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두 개 다 갈 수 있는 지역이 상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군사 요충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BC 1세기에 보면은 삼국지 위소 동의전에 나오는 나라들 중에서 진안에 속한 호로국 또는 변안에 속한 접도국, 이 두 나라 중에 하나가 아마 이 지역에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토강묘 유적을 보면은 2세기에서 3세기 때 유적, 그리고 3세기 후반의 것도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4세기 중엽까지 쭉 이것들이 이어져요. 그렇게 본다면은 그때까지 4세기 중엽까지는 계속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독립적인,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정 도곡묘지 승람에서는 사벌국의 고성이, 옛성이 어디냐? 병풍산 아래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벌왕릉이 남아있다. 지금도 사벌왕릉이 남아있거든요. 자, 이제 고운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주 병성동 병풍산 아래에 있는 지름이 10에서 20, 꽤 크죠. 높이가 2에서 4m. 이런 고분이 몇 기가 있냐? 130여 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천동하고 양천동에는 10m 정도 되는 지름이 60여 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발면에 또 이게 이 화달리에 30기, 우물리에 20기, 화서면에도 130기, 낙동면에는 120기, 외남면에는 110기, 내서면에 100기, 외서면에는 100기, 그 다음에 청리면에는 90기, 그래서 신흥리에는 60여 기, 공성면에는 40여 기, 이렇게 이제 함창읍에도 60여 기나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령가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화달리, 자산산성, 병풍산성, 남산산성, 금돌성, 노고산성, 성산산성, 백화산성, 이런 산성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요게 지금 말씀드렸던 병성동 고분군입니다. 요게 병풍산이에요. 여기 이제 산성이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병풍산에는 요게 이제 아까 보신 산인데 요거죠. 요 산에는 해발 365.6m인데 그 위에 정상에 둘레 1770, 1.7km가 되죠. 태매식, 그러니까 이렇게 꼭대기를 이렇게 태를 감듯이 하는 거.
그게 이제 병풍상성이에요. 근데 이제 이영우 씨 같은 경우는 여기로 보지 않고 도리어 병풍산 북쪽에 병산천을 건너서 그 하달리, 사발면 하달리 쪽에 해발 168m의 준진산과 토성산, 요 산이죠. 요 두 개의 산에 능선을 잇는 하달리 토성을 갖다가 사벌국의 중심지로 본다.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 지름 10m 내외의 것이 50여 기가 쭉 펼쳐져 있고 사방이 넓은 평야지대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문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문국은 현재 김천입니다. 김천.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김천이 왜 중요하냐? 여기도 북진기지예요.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추풍령이 됩니다. 그래서 추풍령을 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송육리 4호 고분군에서는 뭐가 나왔냐? 비파용동검이 나왔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김천시 문당동 1호 목감매에서도 비파용동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송육리에서는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나왔고, 여기에 이제 대규모 이제 마을 유적이 나온 거예요. 주거지가 얼마나 61기가 나왔어요. 고인돌이 19기가 나왔어요. 예,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도 나왔냐? 비파용동검이 거꾸로 꽂혀 있는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고인돌들이 이렇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상국, 삼국초기죠. 삼국초기에 문당동 유적, 김천시 문당동 유적은 초기 철기 시대에 목감묘에 한 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뭐가 나냐면 비파용동검이 나왔죠. 예, 지금 요겁니다. 요건데, 예. 목계 목감묘라는데, 목계라는 거는 뭐냐면 뚜껑을 나무로 한 목감묘. 예, 요게 이제 나무 덮개죠. 이게 이제 옥. 예. 여기 지금 시기는 BC 3세기에서 BC 2세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목감묘 중에서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제 그 북방에서 이렇게 내려온 세력들이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초입세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미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구 쪽에서 나타나는 게 BC 2세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약간 높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마한의 묘제는 목감묘가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그런 거로 볼 때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다른 세력들이 유입돼 들어왔다. 왜 그러냐면 마한하고 진안이 북방에서 밀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한이 땅을 띄워준 거거든요. 그 세력들 중에 제일 빠른 세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암동 주거지 유적은 삼한시대에서 삼국시대에 걸친 중요한 유적이에요. 그래서 3세기에서 4세기 때에 조성된 걸로 보고 있고, 주거지가 44기, 그리고 삼국시대에 석실묘가 3기, 석광묘가 12기, 특히 이제 11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가 44기니까 2세기 내지 4세기경에 제작된 와질토기, 연질토기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삼한시대 유물은 적색 연질 토기, 그 다음에 와질 토기,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거기서 나온 것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거기서 나온 삼국시대, 지금 모암동 주거지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모암동 주거지에서 삼국시대 석실묘하고 석강묘가 나온다 그랬죠. 그 중에서 이제 3-1호, 이건 고고학자들이 붙인 겁니다. 왜냐면 누구 건지도 모르니까 거기다 남바링을 해요. 석실묘는 좀 큰 거죠. 석강묘는 낮은 거고, 석실묘는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굽히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석실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냐면 두침, 그 시신을 머리를 받쳤던 게 두침석이에요. 다리를 받친 게 족자석입니다.
이거 문형왕릉에 보면 잘 나오죠. 나무로 돼 있는. 예. 근데 여기 그것이 확인됐어요. 근데 이 석실분의 토기를 보면은 이 지역 거, 이 지역의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부는 다른 데서 들어온,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교류가 있었던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삼국시대 6세기 중반에서 후반 이래 석실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1호분인데, 요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짜서 맞춘 그걸 판석조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석판을 이렇게 짜갖고 판자처럼 이렇게 만든 그걸 판석조 석실분이라는데, 그런 구조가 어디서 나오냐? 양목고분, 그 다음에 성주 성산동, 대구 비산동 이런 데서 나오거든요. 이런 거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머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을 받치는 받침대가 있다 그랬잖아요. 두침서.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오냐? 상주와 함창 지역에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상주 함창은 뭐예요? 상주는 사벌국, 함창은 뭐예요? 고령가야잖아요. 이 지역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석실분에 묻힌 주인공은 김천 지역의 수장급의 사람이다. 그리고 지금 이 두침석하고 족자석은 이 신라 경주에서 보이는 그러한 것들에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신라의 세력이 김천 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1호하고 4호는 횡부식 석실분이에요. 1호는 판석조 석실분. 이건 설명이 드렸죠. 근데 요 처음에는 그 토착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요 두 개 다 토착적인 건데, 요거보다 시기가 좀 떨어지면은 3호하고 21호는 방영 석실분이에요. 요거는 어디 거냐면 신라. 그러니까 신라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6세기 중엽까지는 이 토착적인 것이 있었는데, 중엽부터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경주, 즉 신라의 형태가 나오고 있다. 왜 그러냐? 삼국사기를 보면은 진흥왕 18년, 557년, 6세기죠. 6세기 이제 말 정도가 되죠. 보면은 사벌주를 폐지하고 간문국의 고지에 뭐를 설치했냐? 간문주를 설치하고 군주를 파견하였다.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김천의 이제 삼국시대 고분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포 봉산리 고분군. 이게 이제 4세기 때 토기들이라는데, 이제 요건 이제 극소수고, 그 다음에 다수는 5세기에서 6세기 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령면, 동부리 고분군. 이 계령면이 다 중요한 지역입니다. 계령면. 근데 여기서 보면 간문산성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고분군이 5세기에서 6세기에 해당된다. 그리고 뭐냐? 신라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계령면 양천리 고분군은 5세기 전반대의 토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냐면 금제 귀고리, 화살통, 장식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령면이 굉장히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령면 소부리 고분군은 간문 소국의 고지에 있는 이 계령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보면 동부리, 서부리, 양천리 이런데 고분군들이 쭉 포진되어 있는 이 계령면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횡여식 석실분이 나오는데, 삘따란 형태의 장방형이 아니고 이렇게 거의 도리어 이 옆으로가 더 넓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간문면 문무리 고분군에서는 이 고분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는 고서산성, 동쪽에는 송문산성이 축조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고분군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고분군의 연대가 5세기에서 7세기. 그리고 몇 기가 있냐? 275기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행여식 석실분,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이 고분군의 중심 연대는 5세기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간문면 보광리 고분군은 우리가 이제 외현천 상류에 있는데, 이 직경이 10m 정도. 그리고 이제 작은 것들도 있고, 그런데 경질토기, 연질토기들이 나오는데 이 연대는 5세기에서 6세기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간문면 삼성리 고분군은 수열식 석강묘가 나오는데 이건 5세기에서 6세기. 그 다음에 봉산면 신리 고분군도 마찬가지로 5세기에서 6세기 전반. 그 다음에 농서면 입성리 고분군들은 5세기에서 6세기의 석광묘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남면 월명리 고분은 이게 이제 판석조의 그 소형 석광묘, 요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아포읍 대신리 고분군은 6세기 중엽에서 7세기, 이건 좀 많이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문국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뭐라 그랬어요? 삼국사기 서구로전에 231년 이찬 서구로를 대장군으로 삼아 간문국을 토벌하고 군으로 삼았다. 이게 몇 년이냐면 231년이에요. 근데 고려사 지리지에는 뭐냐면 계령군은 본래 간문속 위에 있었는데 신라가 취하였다. 동궁 여지승남에서는 계령현에 간문국 때 궁궐 유지가 있다고 하며 간문현의 북쪽 20리에 간문국왕 김효왕릉이 있고 현의 서쪽 웅현에는 간문국 때 장부인의 묘지로 세우는 장릉이 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어디냐? 계령입니다. 계령. 이 계령면의 소재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간문산성, 여기가 중심지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양천리, 동부리, 서부리, 이 간문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쫙 고분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계령면이 바로 간문국의 중심 위치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문산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간문산성의 석축, 굉장히 잘 남아 있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살펴본 바로 인해서 우리가 청도죠. 그 다음에 이제 의성의 조문국, 그 다음에 이제 상주의 사벌국, 그 다음에 이제 김천의 간문국, 이러한 나라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서국이라는 곳은 외중이 아니야, 청도가. 그쪽이 바로 이제 경주에서 진출할 때 서쪽으로 나가면은 창녕,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쪽으로 내려가면 밀양, 위로 올라가면 경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통팔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의성 지역은 이 신라가 북진하는 경로에서 낙동강의 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북진하면 북진 기지로 삼았던 윗상자 상주로 삼았던 것이 이제 사벌국, 지금의 상주입니다. 이름 그대로 이제 한자만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김천이에요. 김천도 북진 기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김천은 추풍령 쪽으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추풍령을 넘으면 이제 영동, 옥천 이렇게 되겠죠. 격전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북진기지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냐? 바로 상주예요. 왜냐하면 상주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문경을 지나서 이제 청풍이나 충주 쪽으로 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북 쪽으로 나가면은 화령이라는 고개를 넘어서 보은을 지나서 청주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루트입니다. 그래서 상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소국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